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한 국정감사가 앞서 지난 7일 열렸습니다. 정관 특혜를 비롯해서 비리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 인력 감축이나 그리고 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줄을 이뤘습니다. 자, 오늘 사토크 불독에서는 역시나 LH 사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LH 국정감사 쟁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차주목 수석전문위원, 정의당 부동산 특위위원인 노창섭 경남도당 위원장, MBC 경남 장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LH 국정감사가 열렸는데 오늘 함께할 세 분들의 전반적인 관전평을 오늘 불독 여는 말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듣겠습니다. 저는 그 국정감사 현장에서 직접 참여했는데요.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현재 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이루어졌던 대장동 개발에 여야 간의 공방이 주로 이루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LH 관련된 것은 조금 비중이 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또 거기에 허술한 점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LH 직원들이 그 유한회사를 설립해서 대규모 투기에 가담했다. 다른 어떤 주식회사와 다르게 유한회사는 지분이라든지 주주의 그 세부 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없고 용이하게 차명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투기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므로 앞으로 이런 법의 허점도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노창섭 위원장 듣겠습니다. 네, 올 연초에 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위한 부동산 투기가 상당히 쟁점이 되었고 특히 국민들의 분노가 심했습니다. 특히 또 정년층들이 상당히 분노했고요. 그래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참패를 했습니다. 최근에 성남시 대장동 부동산 사건으로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LH 국정감사도 제가 TV를 통해서 봤거든요. 상당히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고 보고요. 제가 TV를 보니까 LH 공사가 이명박 정부에서 토공하고 주공이 합쳐서 생겼는데 이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또 직위 해제된 직원 40여 명의 과도한 임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공사로서 시민들의 양질의 주택 보호보다는 민간 개발자와 합동으로 한 이익을 가닥에 지급한다든지 그다음에 공사 퇴직 달의 정관 특혜 의혹이라든지 문재인 정부 LH 공사 개편안에 있어서 인력 감축 중심의 구조조정이라든지 문제점 종합 세트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 심상정 의원이 지적한 대로 LH 공사 공기업의 만큼 집 없는 서민들의 양질의 공공주택을 건설을 해서 공급하는 것보다는 민간 개발자 합작에 앞섰다는 지적이 또 저는 가슴이 와닿았습니다. 예. 자, 먼저 LH 국정감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전평을 들었는데 두 분의 말씀대로 충무공동보다는 대장동에 좀 집중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요. 자, 이번 국감에서 말씀대로 역시나 도덕적 해이에 대한 LH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장영 기자가 이제 앞선 방송에서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2차 공청회 분위기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인력 감축이나 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직접 여의도에 갔다 오셨습니다. 네, 저도 뭐 LH 국감을 취재하기 위해서 이제 사흘 동안 이제 여의도에 머물렀는데요. 예. 뭐 LH 얘기를 좀 많이 들으려고 했는데 역시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 이슈에 많이 좀 매몰됐습니다. 뭐 국회의원회관은 물론이고 심지어 국회 주변에 있는 뭐 음식점이라든지 찻집 아침 먹으면서까지도 대장동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다만 이제 LH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과제들이 남아 있죠. 이 혁신안에 대한 완성들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 개편이라든지 인력 감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지역에서는 이런 그 조직 개편 그리고 인력 감축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거나 이제 강하게 지금 막아야 된다라는 분위기인데 이 지역의 노력과 그리고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전반적으로 LH 개편은 좀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조직 개편은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이런 분위기들이 이제 국회에서도 감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네, LH 혁신안이 이제 앞서 나왔습니다. 예, 조직 개편안 발표는 미뤄진 상황인데 노창섭 위원장님 먼저 이 전반적인 LH 혁신안 이 두고는 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에서 6월에 LH 공사 개편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주거복지를 관장하는 지주사와 주택 공급 및 산업단지 조성, 임대주택 관리 등을 시행할 2 내지 상회사의 자회사로 조직을 나누고 개발 후 토지 보상 조사 및 보상 없는 국토부에 맡긴다든지 국민 이러한 개편안은 저는 이제
국민연금면피용 조직분리안이다. 조삼모사 개편안이다. 아, 네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정부 이전 사업으로 LH공사가 진주 핵심도시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주 핵심도시 오면서 진주를 비롯한 서부 경남 지역의 발전과 경기 활성화에 일정 정도 도움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대로 이게 1,000명에서 2,000명 인력 감축을 한다면 진주 지역을 비롯한 경남 지역의 지역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상당히 신중한 지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LH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국민정부를 가만히 강력한 처벌을 하고 투기 세력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대로 2 내지 3개사의 자회사를 만들어 인력 구조 중심의 구조정은 저희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직원의 일타 LH의 잘못은 인정은 하나 차주목 위원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조직 개편이나 인력 감축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 경남에서 우려 시선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LH 사건이 났을 때를 한번 되돌려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우리 지금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때였습니다. 거기다가 LH 직원들이 제3기 신도시 지역 광명과 시흥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갖다가 자행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우리 그 대중 인기 영합적인 해체를 하겠다 이렇게 강력한 국무총리의 발언이 있었는데 사실 이 LH의 그 개혁의 본질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해체하겠다 이것은 그 너무 앞서간 이야기였고 지금 이 정부의 그 방침은 지금까지 보면 공무원이 지난 4년 동안 한 15만 명 이상이 늘어났고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우리 지금 LH 여기 지금 그 공사도 보면은 지금 10,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인원이 증대됐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추진해 왔던 공공기관을 갖다가 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을 그리고 인원을 늘려갔던 정책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이 지금 이렇게 인원을 감축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일단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어떤 개혁안의 진단과 그리고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좀 본질을 벗어난 개선안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다양하게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장현 기자가 앞서 이제 여의도에 갔다 왔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직접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네, 지난 7일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제 국정감사였는데요. 뭐 오늘 두 분 오신 분들이 공교롭게도 좀 야권 다들 이제 인사긴 한데 국정감사가 원래 좀 야권에서 좀 발언이 좀 많죠. 그런데 이제 국토교통위에서 이제 열렸던 국정감사에서는 뭐 여권에서도 그 많은 질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하영재 의원이 이제 국토교통위원이죠. 그래서 주로 어떤 발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LH에서는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6월 7일자 발표된 LH 혁신안이 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도 배제하고 LH를 쪼개는 것에 급급하는 방식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일부에서 그런 일부에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내가 볼 때 있습니다. 전부인데 정부는 그건 LH 조직 개편을 위해서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여기서 약속까지 했고 그런데 정작 LH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뜻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 지역이 최소한 가 있는 진주 지역 사람들의 좀 의견을 제대로 들어보셨나요? 지금 조직 개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구체적으로 왜 말씀 못하시죠? 여기에서 사장이 지금 조직 개편은 정부에서 아직 뭐 최종적으로 이번 핵심안으로서 지역개발 사업의 기능이 축소되고 마비되면서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제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은 생각을 못 해보셨습니까? 균형 발전의 이런 큰 LH의 공적인 역할 이런 부분들은 큰 틀에서 유지되면서 저희가 이제 현행 진행 중인 사업 큰 틀이 어떤 틀을 큰 틀이 사실 없이 합니까? 하겠습니다. 사단이 보는 큰 틀은 무슨 틀이죠? 어떤 틀을 큰 틀이랍니까? LH의 그 역할 중에 하나가 균형 발전. 그런데 균형 발전 라고 알고 꾀한다 있습니다. 하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내려간 LH를 이렇게 조직만 쪼개는 것이 큰 틀로 보는 겁니까?
징계가 아닌 직위 해제만 했고 매달 수백만 원씩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감봉 규정을 70%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가 전혀 손을 대지를 않았습니다. 주주나 지분 공개 의무가 없는 손쉬운 유한회사를 설립해서 투기에 나서고 있는 이런 행위들이 아마 수면 밑에서 만년에 있을 이런 부당이득을 취해서 재벌 건설사하고 나누고 정작 소비자에게는 바가지 분양가 씌우고 분양원가 상세 내역 공개는 거부하고 이게 LH 설립 취지에 맞는지.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LH 혁신안 관련해서 주로 어떤 질의와 쟁점이 있었습니까? 우선 LH 혁신안에 대해서는 본질이 어긋난 거죠. LH 개혁의 핵심은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을 하고 그 도덕성 회복을 담보하기 위한 어떻게 설령 조직을 개선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초점 맞춰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LH가 있는 진주 지역 아예 그냥 이것을 축소해가지고 인원을 감축을 하고 지역 경제를 죽이는 이런 식으로 잘못된 개선안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들을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서두르지 말고 먼저 해야 될 것은 직원들이 도덕성을 회복하고 그 도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갖춰야 되지. 대부분의 한 10,000여 명에 이르는 대부분의 선량한 LH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것이 제 포인트입니다. 분명히 이번에 개선은 잘못되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이번 국정감사의 답변 태도를 봤을 때 경남 지역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냐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사실 좀 무대응이다 아니면 좀 이렇게 방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번 국정감사 통해서 좀 그런 태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그런 강한 인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것은 몇 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조직 개편의 방향과 문제 해결이 서로 방향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제가 국토위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엄중 따지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인식은 인력 감축이라든지 그 강력한 조직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 특히 진주와 경남 지역의 여론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국감 이후에도 좀 개선해 나가고 다듬어 나가야 되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직을 몰고 가면은요. 일을 하다 보면 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몇 사람이 들어가지고 전체 조직의 직분을 잘 못 했다 해서 그 조직을 없앤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LH가 지역에 갔을 때는 지역 균형 발전 때문에 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한 2,000여 명 정도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 않겠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조직 개편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네, 원래 정부 발표대로라면 2달 전쯤에 LH 조직 개편안이 발표가 됐어야 됐는데 저희가 이제 앞선 방송에서 다뤘습니다만 2차 공청회 이후에 지지부진하거든요. 이 영상에 담겨 있는 이런 목소리 때문일까요? 지지부진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어쨌든 지지부진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이 LH 사태의 과정을 제가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지난 3월 달이죠. 민변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LH 일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에 일파만파 커졌고요. 재보선 결과까지도 사실 영향을 미쳤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고요. 당시 정세균 총리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라는 발언이었죠. 해체하겠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이후에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2,800여 명을 수사해서 그중에 이 20명을 구속했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내용도 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뒤였죠. 6월 7일 이 정부가 그 국토교통부가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LH 전체 인력의 20% 약 2,000명을 감원하겠다. 이걸 8월까지 조직 개편안을 내놓기로 하고 2차례 공청회를 거쳤는데 이 2차례 공청회를 거친 게 8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약속한 8월 말 조직 개편안은 나오지 않았던 거죠. 이 조직 개편안, 인력 감축 이게 지금 단계에서 다시 재해석을 해보자면 이 국민 여론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 부처가 내놓은 그냥 구호 아니었냐 이런 정도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LH 본사가 있는 경남, 이 진주 같은 경우는 이런 조직 감축, 인력 그 감축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뭐 지금 결사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여권은 어떻습니까?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더 관심이 많은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그 최초로 제기했던 민변마저 LH 해체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발언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8월 19일 시사토크 불독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 당시 김태근 민생경제위원장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민생경제위원회는 LH공사의 조직 해체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당면 과제인 자산 격차와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LH공사의 주거복지 사업과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이 더 많이, 더 활발히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밝힌 조직 개편은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중론이고요. 이게 여론무마용했다. 그리고 정치권이든 지역이든 이 문제를 최초 제기했던 민변 쪽이든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다들 뭐 글쎄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이 장영 기자의 말과 또 앞서 LH 국정감사 영상을 먼저 보고 오셨는데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 지금 그 LH 사태가 나고 난 다음에 그 호떡집에 불 난 것처럼 뭐 급하게 내놓은 안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LH 전 직원의 그 재산 사항을 등록하는 거, 예. 그리고 그 준법 감시인을 갖다가 내부에 설치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퇴직자 뭐 한 5명 정도밖에 그 퇴직한 후에 그 LH와의 거래를 갖다가 제한한 조항이 있었는데 광범위하게 2급 이상 재직자가 퇴직하면 LH와의 사업에서 5년간 제한을 두는 조항, 그런 다양한 조항들을 우리 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지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가 수술을 할 때도 그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정확하게 정밀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지금 300조가 넘는 그 사업 규모를 가지고 있는 LH를 이 단기간에 급하게 이렇게 내놓은 안이 나중에는 잘못하면 체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노창수 위원장 듣겠습니다. 네, 저도 뭐 두 분 말씀대로 정부가 급하게 급조된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LH공사 건 국민의 요구는 LH공사 해체해달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집 장사, 땅 장사하는 상업성을 좀 줄이고 주거의 사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이제 공공 부분을 강화하라는 게 국민의 요구지 뭐 해체 수준으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뭐 지주회사, 자회사라든지 주택 공급 및 주거 복지에 대한 정부 책임을 또 다른 지주회사에 자회사에 떠넘긴다든지 또 자회사의 상업성을 강화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차 지원에 더해 이제 지주사의 운영 자원까지 돼야 하는 자회사 등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번 LH 안은 보면 자동차 엔진을 바꿔야 하는 국민 요구인데 차체만 리모델링하는 수준으로 이제 위봉책에 불과하다. 이건 눈속임하는 개편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 방향은 상업성을 좀 줄이고 공공성을 회복하는 거고요. 핵심은 토지 공개념을 확대하고 가구당 주택 소유 제한을 해서 강력한 이익 환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네. 네, 이게 LH 사태를 보면서 이게 조직 쪼개기가 만약에 된다면은 제일 먼저 우려하는 게 사실 뭐 청년 일자리 이런 것도 있는데요. 우리 경남 지역이 뭐 여러 번 불독에서도 이제 전지적 경남 시점으로 이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합병이 되면서 이제 경남 혁신도시로, 진주 혁신도시로 이제 유치가 될 때 사실 전주와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뭐 토지공사가 원래 가기로 했던 전주와 그리고 이제 주택공사가 가기로 했던 진주가 이 서로 어디로 갈 거냐 갈등이 있었고 결론은 이제 이 진주로 오게 됐었는데, 이 두 조직을 만약에 쪼갠다고 할 때 다시 또 전주에서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할지, 그게 상당히 좀 6월 그리고 7월 사이에서는 최근에 많이 좀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쪼개기 됐을 때 어떻게 경남에서는 실리를 챙길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두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최근에 모 중앙 언론에 제가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우리나라가 남북의 분단도 모순이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분단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구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교육 문화가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렵게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LH공사를 진주 핵심들에서 모셔왔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해체 수준으로 한다면 지역의 상실감은 얼마나 크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불법 부동산 투기 건절이라든지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청년 일자리 창출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 가치들입니다. 이것을 해체하지 않고 이 부분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달하는데 LH 계획은 지역 균형 발전이나 국민적 합의를 훼손해서는 저희들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LH가 우리 경남에 차지하는 어떤 비중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직원들이 1,700명 이상 진주 본사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고 지방세가 1년에 400억 이상, 그 진주시 전체 세입 규모의 한 15%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에 그 지역 공원 사업으로 한 1,200억 정도 LH가 우리 지역에 환원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6,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지역 대학 출신들 지역 할당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 700명 정도가 LH에 취업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지방대학교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우리 고향을 떠나고 있는 현실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소중한 가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LH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사회이사 대부분이 낙하산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통제 장치가 부족하고 그리고 이사의 안건의 한 89%가 원안 그대로 가결됩니다. 말 그대로 거수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통제 장치가 정확하게 있어야 국민들이 원하는 그 개혁된 LH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개편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역과의 소통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이 LH 개혁안이 지역 주민들 그리고 지자체하고의 그런 논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은 더 답답한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히 환불을 도려내야 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지역 청년들 입장에서는 취업에 있어서도 분명 우려 사항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번 이제 개편안 발표 전에 우려하고 있는 것이 또 가장 큰 부분이 인력 감축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또 답변 영상도 준비하셨어요. 인력 감축이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취업과 관련돼 있는 문제고 그리고 이제 LH가 자체적으로 인력 감축이 사실 좀 쉽지 않다라는 게 사실 좀 중론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 이 문제가 이번 국정감사회 때 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답변을 주로 이제 국무조정실장이 주로 답변했었는데요. 내용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2021년 올해죠. 6월 7일 기재부 국토교통부에서 LH 혁신 방안 관련해서 발표 내용 알고 계시죠? 네네, 알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 진주에 위치하고 있는 LH가 이번 혁신 방안에 대해서 여러 지금 문제점들이 있고 특히 이제 기능 개편 그리고 조직 개편에 관해서 문제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혁신 방안의 목표치 2,000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약 10년간 신규 채용을 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실제 2021년에 51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었지만 이 지금 투기 사태로 인해서 올해 아무도 채용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의원님 우려가 조금이라도 하여튼 심려가 되지 않게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도 뭔가 하여튼 신규 채용은 아마 뭐 새로운 사업이 늘어나고 이러면 늘어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보여지고 또 만약에 이게 이렇게 수직 분리를 하더라도 아마 뭐 지역을 벗어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좀 신중하게 좀 지역의 어떤 공감대나 또 국민적인 여론 이런 것도 감안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의 일자리, 청년들이 지금 고용절벽, 취업절벽에 지금 있는데 네. 이분들을 더욱더 많이 저는 신규 채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예. 우리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좀 검토해 주시고 예, 뭐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지역에서 그 청년들의 신규 채용이 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일이었죠. 이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LH 혁신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정부가 LH 혁신안에 대한 안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지금 문제점, 즉 기능 개편과 조직 개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에게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 정부의 답변, 뭐 국무조정실장이 주로 이제 답변을 했었는데 이 답변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조정실장은 우리 전체적인 정부 부처의 업무를 통할하고
또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무조정실장의 답변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질의했던 요지 중에 하나는 앞으로 이제 이 혁신안의 내용을 보면은 인원을 2,000명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LH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이 인원을 감축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자연 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은 10년간에 걸쳐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즉 지금 LH 투기에 의해서 국민의 공분을 결국 이것을 우리 신규 채용을 하고 평생 준비했던 우리 청년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국무조정실장의 답변은 신규 채용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 답변을 받은 것만 해도 저는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나왔던 이제 LH의 혁신안 그리고 이제 LH의 이제 그 조직 개편안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력 감축안도 앞서 이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 사회에서는 여전히 좀 달갑지 않고 우려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지역 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LH의 혁신안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재편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첫째, 이제 LH가 가지고 있는 또 이때까지 불거져 왔던 문제점, 즉 LH 자체의 자정 능력과 또 앞으로 이런 일에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을 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 자구 노력을 해야 된다는 또 책임감이 있고요. 둘째는 이걸 인위적인 조직과 기능 개편이 아니라 또 이 LH가 가지는 이 통합이 가지는 그 우리 지방 균형 발전의 의미라든지 또 앞으로 가져가야 될 이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큰 대지적인 측면도 같이 봐야 된다. 즉 이 골만 종기는 짜내면 되지만은 이 종기를 짜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혁신안은 새살을 돋는 것까지도 못 돋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썩은 종기는 이 LH 내에 도려내되 또 새살이 돋게 하는 그런 자양분의 역할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LH 인력 감축에 있어서는 참 우려하는 부분도 많고요. 궁금한 부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정부에서 지금까지 밝힌 내용으로 보면 지난 6월 달이죠. 이 정부가 이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제가 혁신 방안 그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낸 보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 가운데 이제 한 대목을 읽어드리면 구조조정 관련해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능 조정에 따라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이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 조직에 대해서는 정밀 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한다. 이게 정부가 밝힌 내용이거든요. 1,000명을 본사 조직에서 줄이고 그리고 지방 조직은 이후에 정밀 진단을 거쳐서 1,000명을 줄이겠다는데 지금까지 시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좀 전에 영상 보셨지만 김현준 LH 사장이 이 하영재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조직 개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LH 조직 개편에 대해서 검토 중이기 때문에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같은 그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진주시가 엊그제 이제 기자회견을 한 내용인데요. 이 영상을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진주시는 이렇게 얘기했죠.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이 1,064명 일괄 감축하는 LH 구조조정안을 의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같은 날 LH 사장은 뭐 정부에서 검토 중이다라고 발언을 하는데 이미 지금 이제 9월 24일 한참 앞서서 이제 이 정부에서 이제 그 조정안이 이제 발표가 됐던 거죠. 진주시가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1단계) 감축 목표가 정원 1,064명 줄이는 겁니다. 맞죠, 사장님? 예. 신규 채용 인력을 별도 정원으로 인정받지 않는 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입사원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지역의 청년들이 삶의 터전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네, 일부 직원의 일탈을 두고 이제 M1 사람들까지 피해가는 게 아니냐. 인력 감축안에 대해서는 참 말들이 많습니다. 자, 먼저 노상수 위원장님 듣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정부 발표안에 보면 LH공사 직원을 1,000명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 당선되고 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든지 고용 불안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기업부터 몸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LH공사의 직원들을 인원 감축한다. 이거는 모순된 논리고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은 저는 뭐 철회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LH 인원을 감축을 하면 그 기능을 갖다가 다른 국토부나 공공기관, 지자체로 이전하겠다는 것인데 LH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국토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부서가 그 공공 택지를 조사하는 입지 조사 업무를 가져가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LH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능, 공공 택지 입지 조사 기능을 국토부로 가져가면 국토부에도 새로운 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인력이 감축하는 효과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인력이 그냥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 말 그대로 저희가 알지만 그 조사모사한 그런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행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능을 갖다가 좀 더 핵심적으로 그 방만한 경영을 갖다가 줄이고 지금까지 그 LH에서 드러났던 그런 도덕적 해이라든지 그 성과급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조금 더 다이어트해서 실제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신규 인력 채용은 예정대로 이렇게 가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중요한 것은 LH 사장의 말 아니겠습니까? 네, 역시 지난 7일입니다. 이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LH 김현준 사장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정부의 LH 혁신안 불가능하다고 항변한 적 있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현준 사장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라고 답변했죠. 뭐 이 대목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격화소양, 뭐 신을 신고 가려운 발을 이제 뭐 긁는다. 뭐 그래서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정부가 LH에게 뭐 공공기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 비정규직 정규직 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뭐 3,000명이나 정규직을 이렇게 이제 정원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이제 인력 감축하라고 하는 정부를 비꼬는 말로 이렇게 이용되게 됐었죠. 예. 참 LH 국정감사가 이렇게 저희가 뭐 인력 감축과 그리고 조직 개편, 일단 개편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쭉 다뤄보고 있는데 아쉬웠던 것이 이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 이 소용돌이 속에서 LH 혁신에 대한 점검과 논의는 아무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LH 이제 혁신안 일단 발표 이후에 경남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중요한 문제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좀 어떤 방향으로 그렇다면 흘러가야 되는지 이 세 분의 마무리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주목 위원 듣겠습니다. 예. LH가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그 주거 문화를 갖다가 개선하고 뭐 산업 단지라든지 도시를 재생한다든지 그런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개발 위주의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신도시 3기가 완료되는 2030년이 되면 LH의 기능도 전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에 주력을 해서 주거에 좀 소외된 계층들에게 국가가 좀 더 편안한 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전환되는 것, 그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경남 지역에 LH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또 LH에 취업하기 위해서 수년간 그 준비를 해왔던 우리 대학생들에게 꿈을 상실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지 않도록 예정된 채용 인원은 채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 그와 병행해서 LH도 자구 노력을 계속해서 우리 도민들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고 LH가 우리 지역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네, 노청수 위원장 듣겠습니다. LH는 주택 개발을 통한 돈벌이 수단의 오명을 벗고 본연의 기능이 주거 공공복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 저희들이 우리 정의당이 몇 가지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도시주택부를 신설해서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할 도시주택부 신설입니다. 이게 전문가라든지 세입자나 청년들이 참여해야 되고요. 둘째는 LH사나 토지은행을 토지비축은행으로 독립시켜서 토지 매입이라든지 비축을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의 엄격한 정보 관리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세 번째는 부동산 감독원을 설립해서 부동산 투기와 공적 부패를 일상적으로 이제 감시해서 임대료 상한제, 계약갱신 준수 등 세입자 보호해야 되고요. 넷째로는 기후위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 사업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을 담당할 이제 그린 주거공사 같은 이런 부분이 강화돼야 된다 보고요. 공직자는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투기 한수 조치가 필요하고요. 한 사람이 전국에 수백 채를 가지고 있다든지 미성년자가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장영 기자 듣겠습니다. 이 들끓는 국민 여론 때문에 정부가 성급하게 내놓은 안이 조직 개편, 인력 감축입니다. 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인식해서는 지금 안 된다는 게 현재 중론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LH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는 것이 중요한데 이미 그 혁신안 때 발표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제한을 둔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까지 재산을 공개한다든지, 그리고 또 도덕성 강화 프로그램들이 여전히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속적으로 시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LH 조직 개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경남 지역에서 LH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수백 건에 달하고요.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줘야 되고요. 안 될 경우에 질타도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설립 목적에 맞게 LH가 제대로 일할 수 있어야겠고요. 또 크게는 지역 균형 발전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변화가 자리 잡을 때까지 저희 시사토크 불독 계속해서 꼼꼼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정군식 연구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왜 발생하는지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회재난의 발생 양상이라는 주제로 붕괴 사고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실천해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회재난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사회재난의 정의를 정부나 지자체가 대응을 해야 될 정도의 대규모 폭발, 붕괴, 화재, 감염병 등과 같은 재난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재난연감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은 지난 10년간의 사회재난의 발생 양상은 연도에 따라서 등락은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얼핏 보면은 우리 사회가 사회재난으로부터 점점 위험한 사회가 되어가는 건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통계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 사회재난의 유형도 그만큼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 가지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재난의 유형이 점점 더 섬세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기여하는 재난안전 서비스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많고 다양한 사회재난 중에서
붕괴 사고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붕괴 사고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 전 국민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광주 붕괴 사고와 같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공간 속에서 밀접한 그런 사고 중에 하나가 바로 붕괴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붕괴 사고란 무엇일까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붕괴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교량 등과 같은 구조물들이 시공불량이나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붕괴되어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된 사고를 의미합니다.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2019년도 한 해 동안 발생했었던 붕괴 사고의 비중은 전체 사회재난 비중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고의 발생 건수 대비 그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을 살펴봤을 때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붕괴 사고의 치명률이 일반적인 사회재난의 치명률의 작게는 4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붕괴 사고는 일단 발생하게 되면 그 인명피해를 초래할 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회재난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붕괴 사고를 예방하고 또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2015년부터 과학적인 조사와 분석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용을 해서 국토교통부라든지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같은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에 유사한 그 붕괴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조사와 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드론이나 로봇과 같은 특수 장비들 약 150종을 보유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물리붕괴에 관련된 장비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로 붕괴 사고 현장의 3차원 공간 스캐닝을 통해서 정밀 조사와 분석이 가능한 특수조사 차량이 있고요. 그리고 사고 현장과 우리 연구원을 실시간으로 연계해서 조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목적 조사 차량이 있습니다. 또한 붕괴 현장 같은 경우는 위험한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난접근 공간에 대한 조사를 위한 드론이나 그리고 로봇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붕괴된 건물이나 구조물의 물성 분석을 할 수 있는 비파괴 조사 장비와 그리고 물성 분석 장비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우리 연구원에서 원인 조사를 했었던 광주 철거공사장 붕괴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고는 지난 6월 9일 16시 22분경에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의 철거공사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축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되면서 정차에 있던 버스를 덮쳐서 9명의 사망자와 그리고 8명의 중상자를 발생시켰던 아주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이러한 사고,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공사와 무관한 일반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있어서는 안 되는 유형의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2019년 서울 잠원동에서 발생했었던 철거 공사장 사고가 바로 그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사고가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공학적인 측면에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또 이러한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조사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공학적인 측면에서의 조사 분석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과학 조사는 현장 조사와 그리고 원인 분석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현장 조사 같은 경우에는 붕괴 현장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 파악과 그리고 붕괴 잔존물에 대한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조사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획득된 정보들을 시뮬레이션에 적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붕괴 양상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실시했던 조사와 분석 시뮬레이션 결과를 종합해보면
해당 붕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철거 공사가 진행되면서 건축물 자체가 일단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배면에 철거 잔해물이나 흙을 쌓아 놓음으로써 건축물 전면으로 옆으로 미는 횡압력이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1층의 슬레이브가 추가 붕괴되거나 아니면 중장비를 동원한 철거 공사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충격 하중에 의해서 그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건축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조사 분석한 결과를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건축물을 해체를 할 때에는 몇 가지 의무사항으로 이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철거 계획서를 작성해서 계획대로 해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해당 해체 계획서를 입수해서 분석해 본 결과 해체 계획서 자체가 부실하게 작성이 되었고, 그렇게 부실한 해체 계획서를 평가하는 과정도 면밀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정해져 있는 공사 기법이라든지 순서에 따라서 진행해야 되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감리자도 현장에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해체 공사 계획서 내부에는 인접하고 있는 공사장 주변의 교통이나 보행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현장과 같이 그러한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게 됐던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재난은 우리가 모르는 부지부식간에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발생해서 개별적인 피해를 초래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이나 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정부는 우선 예방과 대비를 철저히 해서 사고 발생 자체를 억제를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대응과 복구를 신속 정확하게 진행함으로써 그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또는 위험에 노출된 재난 약자분들이 경제적 빈곤이나 기회의 제한으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로 전이되는 것도 막을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나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사회재난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간단하게 말해서 안전신문고와 같은 안전 관련 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주변의 위험 요인을 신고함으로써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인 감시자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신고가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국번 없이 110번 정부 민원 콜센터로 유선으로 신고를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재난으로 인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예방하는 이 방제라는 그런 행위는요, 정부와 국민의 사회적인 협의가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법안과 행정시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실천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목적하는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재난에 의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재난으로부터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혹시 위험한 상황을 보고 저희가 안전신문고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그 상황이 잘못된 신고였을 때 개인에게 불이익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혹시나 내가 한 신고가 사실 별로 위험하지도 않은데 신고를 함으로써 관계자들을 귀찮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신고 내용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꼭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험 요인과 크게 관계없는 신고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 추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으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개개인이 모두 재난이나 어떤 사고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정부의 어떤 그 신속한 사고 예방 그리고 대응 업무와 직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사회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단초적인 그런 역할이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회재난에 대한 주제로서 사회가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회재난의 양상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는 붕괴 사고를 사례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재난의 어떤 예방이나 피해 최소화를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유형의 사회재난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만이 정부에서의 사회재난 그리고 자연재난을 포함해서 재난의 예방이나 피해 최소화에 대한 원초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주셔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힘들었어요. 어땠습니까?